안녕하세요. 국민이주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이민 준비에 있어 절대 빠질 수 없는 해외 이사 전반에 걸쳐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국민이주가 설립되던 23년 전 큰 도움을 주셨던 인연이자 지금은 한국 해외이주화물협회 회장님으로 활동 중이신 송재원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에서 협회장을 맡고 있는 송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외이주화물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는 약칭 코로마라고 하는데요. 코리아 오버시즈 무버 어소시에이션. 해양수산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서 업계의 발전을 기하고 업계의 공정거래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건전한 발전을 통해서 그 이익을 소비자와 사회에 환원하고자 2005년도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이사를 갈 때 항공편, 해상편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걸 항공편으로 하고 어떤 걸 해상편으로 할지 뭐가 적합한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국제 운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으로 나뉘어지는데 항공은 빠르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주일 안에 물건을 다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상은 좀 더디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나의 이사 화물이 소량의 화물일 경우에는 해상이나 항공이나 비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항공을 추천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내 집에 있는 짐을 대부분 가져가려고 한다 하면은 항공보다는 해상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해상으로 했을 때는 미국일 경우에 LA나 저희 뉴욕이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미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동부와 서부, 그 다음에 이제 중부는 나뉘어지겠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가 보통 한 7,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각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으로 진행할 때는 각 도시에 물건이 바로 도착해서 바로 통관해서 바로 배송이 가능한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해상일 경우에는 서부는 한 달가량, 동부는 2달에서 한 석 달 정도, 그 사이에 소요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통관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관이라고 하면 세관에 수속 신고를 하는 절차를 얘기하는데 통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 네. 즉 수출 신고와 수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수출 신고할 때의 구비서류와 수입 신고할 때의 구비서류가 좀 달라요. 네. 어느 나라나 수출 신고는 좀 널널하고요. 수입 신고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신고할 때는 보통 여권 사본, 내가 포장한 이사화물에 대한 품목 리스트, 그 정도가 필요하고 수입 신고할 때는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허가를 받은 비자, 여권 사본, 품목 리스트, 그리고 저희 같은 운송업체에서 발행한 선적 서류, 네. 이런 것들이 보통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이사 화물이 이제 도착을 하면 회장님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물건이 항구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나라에서 수입 신고 절차를 받게 되는데 도착한 물건은 보세 구역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세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수출 신고와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관에서 수출 신고를 하고 난 후에 물건이 수입국에서 수입 신고를 득하지 않은 상태, 그걸 우리가 보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수입 신고를 절차를 밟지 않은 화물을 놓인 창고가 보세 창고, 그 물건을 옮기는 과정이 보세 운송, 그 물건을 옮기는 차량이 보세 차량,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네. 관세가 면제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세라고 하죠. 네네. 그러면은 어떤 게 면세가 되고 또 오래된 가전제품도 사실 면세가 다 되는지 면세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각 나라마다 수입 신고를 할 때 세관이라는 공적 기관을 거치게 되는데 세관에서 하는 일은 세금을 뜯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금을 그 나라에 최대한 많이 받아내서 그 나라 정부에 도움을 주게끔 하는 기관인데 세관이
한 개인이 그 상대국에 비자를 받고 가게 되면은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취업 비자나 영주 비자를 받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가는 이사물에 대한 모든 세금은 면세가 됩니다. 반드시 1년 이상의 비자여야만 돼요. 만약에 6개월짜리 뭐 유학 비자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1년 이상의 취업 비자를 받으면 네. 거의 내 짐에 대해서는 다 면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단 제외는 있습니다. 일부 공산국가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산짐에서 통관이 안 되는 물품도 있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사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소 때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각 나라마다 통관 품목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따로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의류, 주방도구, 가구, 내가 쓰던 가전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통관 품목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제외한 음식류, 액체류, 화장품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일 경우에 김치를 못 가져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미국으로 가는 배들은 다 부산항에서 출발합니다. 네. 부산항에서 LA까지 보통 한 20여 일이 걸리는데 적도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적도를 지나는 컨테이너 위에 계란을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후라이가 돼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김치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네. 가지고 가시면 큰 난리에 봉착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벌레도 많이 생기겠네요. 물론 이제 밀봉 포장을 하게 되는데 네. 못 먹게 돼요. 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식음료는 그냥 안 가져가는 걸로.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작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작품 운송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운송 방법이 따로 있고 가격 책정을 할 때 또 관세가 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화주분들께서 소장하시는 고가의 미술품이나 소장품에 대한 운송은 각별한 취급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포장부터 일반 물품들하고 달리 해야 되는데요. 고가의 미술품이나 소장품들은 대부분 그래서 나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소장품이나 미술품에 대해서는 가격 책정을 따로 하셔야 되고요. 그 가격에 해당되는 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단 미국에 들어갔을 때 미국 세관에 제출했을 때 그 가격에 해당되는 관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작품에 대해서 보험하는 것과 일반 우리가 이사화물에 대한 보험이 또 있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사화물을 포장해서 나가실 때 보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국제 운송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드는 화물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요. 예. 그런 보험들은 최하 1억 원 이상을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비자의 이사 화물 물품가를 책정해서 그 물품가에 해당되는 보험을 드는 적하보험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운송회사에서 지급해드리는 보상보험은 화물 배상 책임보험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되는데 화물 배상 책임보험은 고객분의 물건 값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화물의 부피나 무게에 따라 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운송료를 그 고객의 물건의 값어치가 비싸다고 해서 운송료를 더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피에 따라서 화물 운송료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화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험 보상을 받게 된다면 그 부피에 해당되는 만큼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그 물건의 부피에 해당되는 보험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포장을 하신 다음에 적하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내 물건 TV는 얼마고 냉장고는 얼마고 그래서 고객분께서 알려주신 금액에 해당되는 적하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회장님 방금 이제 부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통 가시면은 어느 정도 컨테이너 크기로 가져가시고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험을 드시고 보험료는 한 어느 정도 된지 말씀을 해주실래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4인 가족 기준 33평 정도의 아파트를 사시는 고객분들께서는 해외 이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를 판별을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져가시는 물건들을 취합해 보면 4인 가족 기준에서 컨테이너가 이제 20피트와 40피트 두 종류가 있는데 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 정도의 33평 아파트의 짐을 다 실을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장롱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넘칠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장롱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20m 한 대 정도면 이 33평 아파트의 짐들을 어느 정도 다 포장해서 그 안에 넣어서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도 굉장히 지금은 컴팩트하게 해서 이사 업무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관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있나요? 뭐 추가 요금은 있겠죠? 이사함을 통관을 대행한다는 그 말 자체가 그 고객분이 체류 비자,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체류 비자를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비자를 받는 날이 아직 다가오기 전에 미리 해외로 물건을 보내야 할 상황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내가 아직 비자를 받지 않은 상황 아니면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옮기시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여기서도 비자 이슈가 있네요. 그렇죠. 비자가 있어야 예. 무조건 해외 이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비자가 없으면은 그분은 세금을 내고 통관하셔야 됩니다. 면세가 안 된다는 얘기죠. 비자가 있어야 이제 정식으로 면세 처리해서 통관할 수가 있는데 모든 운송에는 정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편법도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운송사와 잘 상의해 보시면 아마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현지 세관에서 이제 추가 서류나 설명을 요구할 경우 고객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통관 구비 서류가 네. 비자, 여권사본, 뭐 물품 리스트, 선적 서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비 서류가 되는데 이 서류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구비해 달라고 요청이 온다면은 이거는 처음 포장부터 배송까지 위임받았던 그 운송회사가 세관에 대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러면 처음 포장부터 배송까지 모든 운송이나 통관 과정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운송회사가 대응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게 제일 잘하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피하고 중량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운송비가 책정이 될까요? 운송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운송과 해상운송. 그러니까 항공운송은 부피와 무게 중에 더 많은 것을 책정하게 돼 있어요. 아, 네네. 대신 해상운송은 무게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부피로 환산해서 운임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이사화물은 큰 중량화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만약에 이게 철근이나 기계덩어리 같다면 무게가 저쪽을 받겠지만 이사화물은 그럴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운송 견적 비교를 할 때 회장님, 소비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뭔가요? 이사화물을 포장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포장 자재입니다. 물론 이제 비용도 중요하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까지 어떤 절차를 갖춰서 잘 내 물건이 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사화물의 제일 첫 단계는 포장이에요. 포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파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실의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 생기는 이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장 자재를 어떤 자재를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해외이자물협회 회원사들의 일괄적인 포장 자재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A급 포장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이사를 경험하신 고객분들이 저희 회원사를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박스에 사람이 올라가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코로마 박스 많이 봤어요. 이사 갈 때. 근데 그러면 회원사분들은 다 그 코로마 박스 그거 쓰나요? 코로마 박스가 협회 회원사들한테 정착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 협회 회원사의 로고가 들어있는 박스를 전부 다 쓰고 있는데 협회 홍보차 특정 사이즈의 박스를 코로마 로고를 넣어가지고 제작해서 회원사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사들은 그 회사 규정에 맞는 A급 박스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사를 갔을 때 집 주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화물짐은 벌써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삿짐은 먼저 어디로 보내지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세 창고, 보세 구역을 말씀드린 게 저기 있죠. 보세 구역에서 수입 신고를 득한
이사화물. 그러니까 보세구역에서 벗어난 이사화물은 모든 미국에 있는 운송회사의 자체 창고에 보관됩니다. 네네. 자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분께서 언제 우리 물건을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따로 배송을 해드릴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보관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보관료가 발생하겠죠. 그거 외에는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틀란타 최근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한국의 기업들도 많이 가고. 네. 애틀란타의 포트에서 받았어요. 네. 근데 뭐 내가 가는 지역이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다. 그럼 포트 없는 곳으로 만약에 가는 상황이 됐을 때 네네. 도어투도어 할 때 또 배송비가 별도인가요, 회장님?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고객분과 네. 이 견적 단계를 거치잖아요. 전 세계 운송 구조는 다 동일한데 운송 견적을 할 때 보통 우리는 도어투도어 견적을 줍니다. 네. 근데 이사 화물만큼은 도어투도어 이사 견적이 아니고 인사이드 투 인사이드 견적을 드려요. 네. 집안에 들어가서 포장부터 집안에 다시 넣어드리는 서비스까지. 그래서 그 견적 안에는 항구가 어디가 됐든 항구에서 통관이 돼서 그 안쪽 내륙으로 운송하게 되든 모든 비용이 인사이드 투 인사이드 견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군요. 단 네. 여기서 고객께서 저는 아틀란타 항까지만 갖다 주세요. 제가 거기서는 픽업하겠습니다. 네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제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사이드 투 포트 이런 식으로 견적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주 화물 하다 보면 뭐 암만 이렇게 뭐 잘 포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파손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이거 어떤 파손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지 파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내에서도 많이 이사를 많이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사람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의 그날 컨디션, 뭐 여건에 따라 파손될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분실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제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놓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한 보험 단가를 높이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렇다고 보험료를 낮추면은 보상받을 때 보험료를 적게 받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주분께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 명확한 기준으로 결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물건 가격을 낮게 책정한다면은 나중에 보험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감안하셔서 보험 보상을 적절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게 좋고 특히 깨지기 쉬운 주방용품이나 가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물품 가격을 적절하게 잘 책정해 주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이제 배송을 받을 때 뭐 분리 배송이나 이렇게 분할 수령도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포장한 박스가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내 물건이 번호가 매겨진다면은 물품 리스트에 보면은 1번부터 100번까지의 리스트들이 쫙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LA로 가는 고객분이다 할 때 LA 향에 도착해가지고 수입 신고 절차를 밟은 후 통관이 된 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끄집어내서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데 창고에 보관해서 고객분과 이제 약속을 하겠죠. 언제쯤 물건을 갖다 드리면 될까요? 고객분이 저희는 아직 게라지가 없는 집이어서 많은 짐들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저희 몇 번은 빼놓고 나머지 물건만 좀 갖다 주세요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물건은 보관 창고에 그냥 보관해 놓고 필요하신 물건을 먼저 갖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집을 좀 옮기시거나 아니면 게라지를 따로 꾸미시거나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약속 날짜를 잡고 물건을 보내드리고 물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식약청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예. 그래서 FDA 승인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술, 담배는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술 안 돼요? 예, 술, 담배는 다 금지 품목입니다. 고객분들에게 꼭 예. 보십시오. 술 안 된대요. 예. 여객 손님들에 대해 휴대 물품에서는 술이 허용이 되는데 화물은 불가 품목이에요. 이거 로마네 꽁티 이런 거 먹고 가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 세상에 꼭 안 된다고 해서 꼭 다 안 되지는 않아요. 네, 정말 예.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런 이런 알코올류 예.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요청하신 운송회사에 네. 따로 잘 말씀하시면은 아마 그 업체에서 방법을 찾아드릴 겁니다. 꼭 회장님이니까 말씀 못 하시는 게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 가능한 것도 없고요. 또 가능하지 않은 것도 없는데 중요한 건 법은 존재합니다. 좀 회장님 회사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시면. 그렇다고 또 다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저 이사물을 포장할 때 우리가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들, 건강 보조식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관할 때 큰 규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건어물이 됐든 뭐 멸치가 됐든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만큼 구비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단 의약품이나 그 다음에 허가가 되지 않는 약품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애초부터 안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네네. 포장을 했다. 그래서 그 나라 세관에서 검사 걸려서 그 물건이 발각이 됐다. 그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폐기 아니면 반송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반송하게 되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깨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폐기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이주 화물 업체 선정 시에 꼭 체크를 하십사 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나요, 회장님? 네. 많은 고객분들이 해외 이사라고 하면은 국내 이사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여기저기 소개받고 뭐 해가지고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들을 선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국내 이사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해외 이사 화물을 취급하는 국제 운송 주소록 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송의 회사여만 해외 이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그 라이센스를 득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여만 이 운송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국제 운송 주소록 라이센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 업체가 업력은 얼마나 되는지 왜 그러면 이 업력에 따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 시 해결 능력 역시 더 좀 뛰어나요. 업력이 많은 회사들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여부하고 자재는 뭘 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운송료인데 내 비용이 적당한지 뭐 모든 업계가 마찬가지겠지만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싸게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는데 모든 거에는 원가라는 게 있거든요. 원가 대비 이익 창출이 기본인데 그 원가나 원가 이하, 원가와 조금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요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은 네.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단법인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회원사를 쓰시면 이런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잘 처리될 듯합니다. 역시 회장님이시네요. 또 협회 자랑까지.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실속 있고 생생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민은 이제 단순한 비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 전체의 이사입니다. 그만큼 화물과 통관, 현지 적응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의 도움이 이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영상이 또 국민이주 고객 여러분께 이민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